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 식탁에 빠지지 않는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고기 드시기 힘드시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단백질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 곁에 아주 훌륭한 보약이 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한 이 완전 식품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두부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는 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두부 속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수산칼슘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신장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오고 소변 볼 때도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70대 할머니 한 분이 건강하다고 매일 두부에 시금치 무침을 곁들여 드셨다가 응급실에 실려 가신 적도 있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검사해보니 신장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조합이 중요합니다. 두부 드실 때는 절대 시금치랑 같이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부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 들수록 두부를 꼭 드셔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60대가 넘어가면 해마다 근육이 1%씩 빠진다고 합니다. 70이 되면 20대 때보다 근육량이 30%나 줄어듭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져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꼭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이가 약해서 씹기도 힘들고 기름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되시고요. 바로 이때 두부가 정답입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란 1개 반 정도의 단백질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두부 반 모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4분의 1을 채울 수 있습니다. 부드러워서 이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요. 여러분, 고기 드시기 힘드시면 두부로 드세요. 근육 지키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두부의 효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천연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오는 거죠.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뼈를 단단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마치 뼈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두부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골절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만 두부를 드셔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면, 홍조에 식은땀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짜증도 나고 말이에요. 이럴 때도 두부가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레시틴이 우리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리고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제대로 일하려면 레시틴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죠.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레시틴이 공급되면서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70대 이상 어르신 1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두부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신 분들은 거의 안 드신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값싼 두부로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물론 두부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두부는 칼로리도 낮습니다. 100g에 7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살은 안 찌는 거죠. 또 두부에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두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두부가 이런 성인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두부 그럼 어떻게 드셔야 가장 좋을까요? 아까 시금치랑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부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고의 조합은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김, 다시마 같은 것들이요. 왜 해조류와 두부가 찰떡궁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항암 효과도 있고 좋은 성분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두부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두부의 사포닌이 요오드를 배출시켜도 미역의 요오드가 이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지혜가 대단하신 거예요. 순두부찌개에 미역 넣고 두부 먹을 때 김 곁들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합을 맞춰 드셨던 겁니다. 두부 한 모에 미역국 한 그릇 정말 완벽한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로 이것만 드셔도 단백질, 요오드, 칼슘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은 두부 미역국 어떠세요?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계란입니다. 두부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 주거든요. 아미노산이 뭐냐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작은 조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9가지는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합니다. 두부에는 이 9가지가 다 들어있긴 한데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좀 부족합니다. 반대로 계란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하고요. 그래서 두부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완벽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두부 계란찜, 두부 스크램블, 순두부찌개, 계란 풀어넣기 이런 식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육 만들기에 최고의 조합이에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다 좋습니다.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D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두부랑 버섯을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정말 좋은 겁니다. 두부 버섯 전골, 두부 버섯 볶음 이런 식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게다가 버섯은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체중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두부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에 부추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부추 두부 무침, 순두부에 부추 넣기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게다가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손발이 찬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은 들기름입니다. 두부에 들기름 살짝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두부의 단백질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3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두부의 레시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이 만나면 기억력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두부는 하루에 반 모에서 한 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고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두부는 언제 드셔도 좋지만 특히 저녁에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자는 동안 근육 회복이 잘 되거든요. 밤에 우리 몸은 낮에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필요한데 저녁에 두부를 드시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조리해서 드실까요? 두부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끓는 물에 1분만 데쳐도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두부는 튀기지 마세요. 튀기면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 부담도 커집니다. 찌거나 삶거나 국에 넣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어떤 두부를 고르실까요? 마트에 가면 두부 종류가 참 많죠. 순두부, 연두부, 찌개용, 부침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순두부나 연두부가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씹는 걸 좋아하시면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고르세요. 영양가도 높고 안전합니다.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시고요. 두부는 금방 상하니까 사서 2,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관은 어떻게 하실까요? 두부를 사오시면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하세요. 물은 매일 갈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사나흘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냉동하면 식감이 바뀝니다.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져서 국물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찌개에 넣어 드시기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랑은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결석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부에 퓨린 성분이 있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통풍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특히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부에 들어있는 비타민 K 때문에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두부는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단백질 풍부해서 근육 지키고 이소플라본으로 뼈 튼튼하게 하고 레시틴으로 치매 예방하고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랑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고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 계란, 버섯, 부추,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영양이 배가 됩니다. 하루 반 모에서 한 모 정도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면 적당하고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소화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모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역국에 두부 넣어서 드시거나 두부 계란찜해서 드시거나 간단하게 두부에 들기름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실천하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듣고 싶은 건강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